1954년 5월 18일 대한민국 공주에서 태어난 김상희는 한국의 가장 저명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사선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국회의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정치 경력을 통해 그녀는 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많은 편견이 있는 국가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상희는 눈부신 업적 뒤에 깊은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도하던 분야에서 성별 장벽을 깨고 성공하기 위해 겪은 어려움입니다. 김상희의 어머니는 그녀가 10대 후반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가 그녀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강인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의 어머니는 김상희에게 인내와 공감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그녀는 오랫동안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의 지도 없이 혼자서 인생의 어려움에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러한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종종 편견에 직면했고 여성의 리더십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김상희가 자신의 경력에서 겪은 장애물에서도 비롯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고위 정계에 입문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으로서 여성은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남성 동료들로부터 차별과 악의적인 발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노력이 간과당하는 것처럼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정받기 위해 몇 년간 노력한 슬픔은 김상희의 인생 이야기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70대를 돌이켜보며 이러한 상실과 어려움이 그녀를 형성했으며 강할 뿐만 아니라 연민을 베푸는 정치인으로 만들었으며 항상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싸웠다고 인정합니다. 김상희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어두운 골짜기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으며 그녀는 그 과정에서 승리의 기쁨과 씁쓸한 눈물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김상희 씨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 시민사회 단체에서 수년간 활동했으며 특히 여성연합 NGO에서 여성의 권리와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호주제 가부장적 가족 등록 제도, 폐지와 성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2005년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끊임없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정치적 경력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매우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김상희는 2008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녀는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당 최고위원회 위원, 여성위원회 위원장, 국회 당 부대표 등 많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경력의 정점은 2020년으로 그녀는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1880표 중 1850표를 얻은 이 행사를 대한민국 73년 헌법 역사상 이정표이자 정치에서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의회를 건설하고 대화를 통해 정당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 인구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그녀는 특히 성평등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에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라는 입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김상희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6년에 있었습니다. 의회 내 보수 집단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의제의 핵심 부분으로 여기는 이 법안은 정당 간 합의 부족으로 인해 좌초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실패로 인해 당파적 이익이 지배하는 정치 환경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희를 울게 만드는 순간은 종종 그녀가 성별 장벽을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서 비롯된다. 특히 고통스러운 기억 중 하나는 그녀의 정치 경력 초기에 있었습니다. 한 남성 동료가 의회 회의 중에 그녀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자신의 자리를 모르는 여자라고 불렀을 때였습니다. 이런 말은 그녀를 상처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모욕감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편견 때문에 지역구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그녀의 임무에 대한 헌신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힘든 분야에서 싸우는 데 드는 비용을 상기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김상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영향력을 활용해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끈기는 결국 보상을 받았고, 그녀는 변화의 상징이 되었으며 젊은 여성 세대가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사회적 이상과 정치적 현실을 결합하는 능력은 진정한 리더의 재능과 불굴의 정신을 증명합니다. 김상희는 특히 성평등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국 정치에 오래도록 남을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여성이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더욱 공평한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호주 제도를 폐지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 전반에 걸쳐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2020년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러한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이며 개인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여성의 진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상희 의원이 늘 열망해온 또 다른 업적은 국민 중심의 의회 건설입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그녀는 정당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경제적 불평등, 인구 고령화, 기술 변화와 같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대화를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효과적인 의회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라고 믿었고,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거의 만장일치로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동료들과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존경을 증명합니다. 김상희는 또한 젊은 세대의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고무하는 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별 장벽에 직면해 온 그녀는 남성이 주도하는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려는 젊은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워크숍과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끈기가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김상희는 차세대의 롤모델이 되는 것을 자신의 업적 중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 마지막으로 김상희는 인구와 기술 관련 정책을 통해 더욱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학, 정보기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노인 돌봄과 교육 접근성 개선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이니셔티브를 홍보해 왔습니다. 그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령화 사회와 인구 정책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그녀의 헌신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항상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미래에 대한 그녀의 비전과 헌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상희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사랑과 결혼 등 모든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그녀는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대중 앞에서 가족 생활을 공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명한 정치인인 그녀는 남편의 지지를 받아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꾸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만약 그녀의 결혼 관계가 존재했다면 사회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서 그녀가 직면한 압력에 대한 이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 씨가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가장 큰 슬픔은 만약 있다면 그녀가 시간과 노동이 많이 소요되는 직업을 하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견뎌야 했던 희생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운동가이자 나중에 정치인이 된 그녀는 종종 의회 회의, 정당 회의, 공개 행사 등 바쁜 일정에 쫓겨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요구 때문에 그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남편과 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희가 사랑이나 결혼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그녀는 항상 직장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강인한 여성인 듯합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그녀의 정치적 여정을 지지해 그녀가 직장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압박을 극복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공개적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어려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이상을 위해 계속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힘의 원천이 되었을 것입니다.